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74페이지 05-2번 신축으로 여러 지점을 고무줄처럼 잡아당기기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기능은 신축, 요 기능 하나예요. 전체 명령어는 스트레치, 단축 명령어는 앞에 첫 글자인 S입니다. 이 기능은 앞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객체를 편집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한 문장으로 기능을 요약하자면 선택한 정점의 좌표만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정점의 좌표만 편집을 하다 보니 설명 맨 뒤에 보면 원, 타원, 블록 등 일부 유형의 객체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적혀 있는 거죠. 원과 타원의 경우엔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점은 중심점 1개예요. 그리고 블록의 경우엔 정점이 삽입점 1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객체들은 정점을 편집하면 객체 전체가 이동돼요. 그래서 신축할 수 없다고 설명이 적혀 있는 겁니다. 신축이란 기능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사용해 봤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대신 이동된다는 뜻인 거죠. 자, 요 신축이란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간단한 규칙을 몇 가지 알아둬야만 합니다. 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 본인이 깨우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신축이라는 기능의 규칙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신축이란 기능을 실행을 하면 명령행에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걸침 윈도우 또는 걸침 폴리곤으로 객체를 선택해라. 근데 꼭 걸침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윈도우로도 객체를 선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윈도우로 객체를 선택하면 신축되는 게 아니라 이동되기 때문에 걸침으로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는 거죠. 자, 윈도우 선택으로 객체를 선택하려면 객체의 전체가 빠짐없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로 객체를 선택을 해버리면 모든 정점의 좌표가 다 수집되는 거고 모든 정점의 좌표가 동일하게 증감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게 아니라 이동되게 되죠. 그래서 명령행에 걸침 선택을 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윈도우 선택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이동될 뿐인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하나만 콕 하고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점이 다 수집되기 때문에 이동됩니다. 신축을 사용하려면 객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윈도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걸침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요 영역, 선택 영역 안에 있던 정점의 좌표만 오토캐드가 수집해서 그 정점의 좌표만 증감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걸침 선택으로 좌표를 수집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칙. 객체의 정점을 수집할 땐 하나의 객체에 한 번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노란색 외벽의 위에 있는 요 부분, 아래에 있는 요 부분 이렇게 4개의 정점을 한 번에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4개의 정점을 걸침 선택으로 한 번에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쪽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위에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한 건 무시돼요. 명령행을 살펴보면 처음에 한 개의 객체를 찾았죠. 그리고 두 번째에 한 개의 객체를 찾긴 했는데 첫 번째 선택한 거랑 중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됐다고 표시되는 객체에서는 정점을 수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나눠서 선택을 하면 신축이란 기능이 처음 수집된 정점에만 사용됩니다. 요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하나의 객체에는 한 번만 정점을 수집한다.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군데 6개의 정점을 한 번에 편집하고 싶다면 선택이라는 기능의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해서 걸침 폴리곤을 사용하거나 또는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올가미 선택을 사용해서 6개의 정점을 한 번에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에 신축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규칙만 알고 있으면 신축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요 계단 폭을 1000만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신축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정점만 편집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1000만큼 늘리고 그런 다음 요 가이드라인 요걸 다시 한번 신축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500만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방금 신축을 사용하려고 객체를 요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요 영역 안에 노란 선과 하늘색 선의 정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움직이고 싶은 가이드라인의 모든 정점이 요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때문에 요만큼의 객체는 편집되지 않고 요만큼의 객체는 모든 정점이 수집됐기 때문에 이동되게 돼요. 그래서 신축이란 기능을 요 영역에 사용을 한 겁니다. 노란색과 하늘색의 객체는 선택되지만 정점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되지 않고, 회색으로 작성된 객체들은 모든 정점이 수집돼서 이동된다. 그래서 요만큼만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규칙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편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책에서는 요 계단을 3개의 방향으로, 왼쪽 벽은 왼쪽으로,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벽은 위쪽으로 200만큼씩 폭을 줄이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앞의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립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위 세그먼트만 선택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세그먼트를 요렇게 선택해서 왼쪽으로 200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그런 다음 요 길게 남은 선들을 줄여주면 될 텐데,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작업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왼쪽부터 줄여볼게요. 요렇게 정점을 수집합니다. 요 노란 벽이랑 요 핸드레일이랑 그리고 계단선, 계단 첼판 이런 거의 왼쪽 부분만 쭉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요 3개의 객체들은 편집되면 안 되니까 선택셋에서 빼줘야 되고요. 편집할 정점들을 모두 선택했다면 기준점을 지정하고 왼쪽으로, 이때 직교 모드를 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왼쪽으로 200만큼 신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계단폭이 줄어들겠죠. 그런 다음 요 가이드라인을 쭉 선택하시면 돼요. 요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첼판이나 계단선에는 정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편집되지 않을 거고, 왼쪽으로 100만큼만 신축시키면 됩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신축을 사용하는데 요만큼 선택하고, 계단선 편집되면 안 되니까 선택셋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00만큼, 그리고 요 가이드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100만큼 요렇게 신축시키면 되고요.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쭉 선택하고 필요 없는 거 선택셋에서 빼주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절단선도 빼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정점만 수집됐기 때문에 요것만 위로 200 올리면 절단선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선택한 뒤에 위로 200만큼 요렇게 옮겨주고,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만 쭉 선택해서 위로 100만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단선에서 가운데 부분만 좌표가 수집돼서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선택셋에서 한번 빼주고, 그런 다음 직접 한번 클릭해서 전체 정점을 다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뒤에 기준점을 지정하고 위로 100만큼 신축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단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신축이란 기능은 이렇게 선택한 정점의 좌표만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정확한 규칙으로 익혀두면 두고두고 아주 편하게 굉장히 자주 사용할 기능입니다. 다만 기능 설명에 적혀 있듯이 정점이 한 개밖에 없는 객체, 예를 들어 원의 경우엔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수집할 정점이 중심점 한 개밖에 없어요. 요 원에 있는 4분점은 실질적인 정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봐야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중심점을 수집하면 중심점이 편집되기 때문에 원이 전체적으로 이동되는 거죠. 원이나 블록이나 타원 요런 건 정점을 수집하면 이동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신축이란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82페이지 05-3번 더블클릭으로 건물 기초 블록 수정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